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2025 대비 선행학습 시작하겠습니다. 선행학습 내용은 2022 개정교육과정과 올해 임용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들로 쭉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이제 우리 2022를 보려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교육과정, 총론이죠. 지금 총론과 창체가 몇 점입니까? 임용고사에서? 3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총론이 2점 나온다면 창체가 1점입니다. 그리고 통합효과가 몇 점입니까? 통합이. 파생, 슬생이 1점이고 질생이 2점이니까 4점이 되겠죠. 그러면 80점에서 이 7점, 총론, 창체, 통합 7점이 예년 같으면 가장 점수 맞기가 쉬웠어요. 올해는 이게 좀 어렵다기보다는 문제가 낯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특히 2022에서 강조하는 대표적인 게 뭘까요? 2년들에 우리 교직논술에 뭐 나왔습니까? 교사교육과정입니다. 그러면 교직논술에 교사교육과정이 나왔다는 것은 2022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교사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주어진 교육과정이 아니라 이제 뭐야 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돼야 되겠죠. 그럼 교육과정 개발권을 누구한테 이양해 줘야 돼요? 이 교육과정에 대한 모든 것들, 권한을. 결국은 누구한테 이게 가야 될까? 교사 중심으로 가는데 누구를 참여시켜 주는 거예요? 학생들을 참여시켜 주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이제 총론과 통합효과가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총론은 이 총론이라는 게 지금 뭐예요? 이 총론이라는 것은 우리 초등교육과정 처음 공부할 때 참 그 용어가 난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똑같은 용어가 있는데 막 섞여 있어요. 교육과정 총론이라는 게 있고 또 우리 공부에다 보면 무슨 총론 나왔습니까? 지도서 그다음에 무엇? 총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교육과정 총론과 지도서 총론은 똑같아요, 달라요? 교육과정 총론은 모든 교육과정 교과를 아우러서 제시한 것이라면 각 국어, 수학, 사회 각 교과별로 이제 2022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이 있겠죠. 그걸 우리 지도서 뭐라고 할까? 총론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서 총론이나 이걸 보기 전에 교육과정 총론을 보는 게 가장 먼저 해요. 그럼 교육과정 총론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제시해주는 뭐가 될까요? 문서야, 문서. 이 문서는 누가 최종 사인해야 됩니까? 누구 명의로 문서가 발의되죠? 교육부 장관이에요. 선생님, 우리 임용고사는 누가 뽑아줍니까? 교육감입니다. 그럼 교원 자격증은 누가 줘요? 교육부 장관이 줍니다. 그래서 임용권자는 시도, 교육감이고 이게. 자, 그럼 이제 이 교육부에서 제시해준 이 교육과정을 각 지역으로 보내죠. 그게 바로 뭘까? 지역교육과정이에요. 그럼 각 지역에서는 또 어디에 보내야 될까? 시군구, 교육청,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니까? 학교,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제 먼저 목차를 보면 교육과정의 성격이 나오고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 설계와 운영, 편성과 운영의 기준, 학교 교육과정 지원, 이렇게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에 제시한 문서가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렇게 2020년도에 교육과정을 이렇게 뭐했다? 22년도에 제시했다 쓰면 그 말이야. 이렇게 교육부 장관이라고 쓰면 제시가 되어 있죠. 초, 중, 등 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총칙해가지고 3월 1일 2024 1, 2학년. 그러니까 이거야 선생님들. 우리는 2020 이제 5학년도를 대비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가장 임용고사에서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과정 두 개가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4학년까지는 뭘 봐야 될까요? 22 개정 교육과정을 보고 5, 6은 15 개정 교육과정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3, 4학년에 대한 지도서가 안 나와 있어요. 어차피 3, 4학년 지도서가 내년 후반부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제 교육 과정 쪽을 물어본다면 2015보다는 20, 이쪽에 더 초점이 가 있겠지.
이게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줘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이제 교육과정의 성격이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죠. 이 교육과정의 성격도 지금 임용고사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기출문제입니다. 저도 이번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는데 갈수록 지문이 뭐예요? 길어지죠. 지문이. 근데 그 지문 속에 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기출은 꼭 다시 나오니까 기출된 거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 교육과정 성격 파트에서 시험에 2번이나 나왔던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봐보세요. 이 교육과정은 어디에 의거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초, 중등 교육법 23조 무엇 2항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이것도 선생님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2이 하나 나왔어요. 자, 그래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어디에 근거했다? 초, 중등 교육법 23조 무엇 2항에 근거되어 있더라. 이래서 이제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초, 중등학교 교육에서 운영해야 될 학교 교육과정이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어디서 제시한 것이다?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것이다 라고 쓰면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봐. 국가에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임용고사 볼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각 교실마다 추구하는 인간상이 달라보십시오. 안 되겠죠. 그렇다고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그냥 교과서를 그대로 뭐 할까?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뭘 추구해야 될까요?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였습니다. 국가에서 추구하는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이 있다면 거기에 부합하게 우리 학교에 뭐가 있을까요? 교육 목적이 있어 없어? 있죠. 실습 가봤을 때 그 학교의 교육 목표는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까? 구룡대. 초등학교 구룡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억나는 문구 없어요? 창의적이고 뭐 예절 바른 어린이. 이게 모든 학교가 똑같습니까? 달라요. 그럼 예를 들면 창의적이고 예절 바르다는 말은 어디서 끄집고 왔을까? 기초능력과 기본 생활 습관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명시했을까요? 국가에서 명시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 교육 목표를 선생님들하고 회의해서 뭐 할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공통성과 그 다음에 무엇?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교육과정의 기준의 성격에서 가를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국가 수준의 뭘 바탕으로? 공통성이란 말 굉장히 중요해. 공통성. 그럼 이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어디로 한번 재구성돼야 돼? 자,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 최상 교육부. 그럼 이제 이게 어디로 갈까? 저는 경기도 일산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경기도 교육과정이 있겠지. 그럼 경기도 교육과정이 어디로 이제? 고양시 교육과정. 그럼 고양시에 이제 뭐 제가 그럼 한수 초등학교 뭐가 있을까요? 교육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로 가면 갈수록 뭘 강조할까? 다양성이야. 다양성이란 건 누구의 요구에 맞게? 지역, 또 학교, 또 학생, 학부모 이 요구에 맞게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대한 기본사항을 제시한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공통성과 그 다음에 무엇? 다양성이란 말이 빈칸 메우기로 이게 2015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건 또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 다양성이야, 다양성. 그럼 자, 학교 교육과정이 누구를 중심에 두고? 학생을 중심에 두고 주도성, 자율성, 창의성 같은 창의성 신장 등 학습자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더라. 특히 그럼 여기서 선생님들 2022에서 특히 강조한 용어는 뭘까요? 뭐 굉장히 강조했습니까? 이 주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도성. 이 주도성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교육 체제를, 자 이건 중요한 말이에요. 교과서 중심이란 말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야, 선생님들. 교과서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이어야 돼? 요 말이었습니다. 교육 과정 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들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 과정 중심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주어진 교육 과정이 아닌 뭐다?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만들어갈 때 뭘 고려해야 돼? 공통성과 다양성을 고려해야 된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과정에 추구하는 교육 목적 실현을 위해서 학교와 시도교육청, 지역사회,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함께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뭐하고 있더라? 제시하고 있더라. 자, 요 부분이 선생님들 이제 이 부분과 관련지어 올해 시험에 나왔던 건 뭐였냐면 차시 조직, 주제 개발할 때 교사가 누구도 참여시켜줘라. 학생들도 참여시켜서 만들어가라.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의 자 이거 봐 질적 수준을 관리 개선 자 질 관리 중심 교육 과정이에요. 그럼 교육의 질을 관리하려면 선생님들 국가 시도 학교 수준에서 관리 개선하기 위한 기반으로 삼아야 될 교육 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더라. 자 이게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의 성격으로서 지금까지 이걸 뭐 통으로 쓰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러나 용어는 중요한 거야. 공통성, 그 다음에 무엇? 다양성, 학생, 그 다음에 무엇? 주도성, 그 다음에 뭐 중심이다? 교육, 과정 중심이다. 이런 용어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어디에 근거했다? 초중등 교육법 23조 2항이야. 이제. 그럼 번수 이제 나중에 수업할 때는 더 자세히 뭘 공부해야 될까? 초중등 교육법 23조 2항을 봐야 돼요. 이제. 이게 이제 총론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하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암기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뭐냐면 거기 맨 밑에 이런 말 있죠. 일러두기 있잖아.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아래에 문서 목차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목차 및 주요 용어 의미에 대한 해설을 참고하여 교육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오른쪽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럼 이제 우리 국어든 수학이든 각 교과에 뭐가 있을까? 교육과정이 있겠죠? 물어볼 거예요. 그럼 교육과정의 4대 요소가 뭐예요? 교육의 3요소가 뭡니까? 교육의 3요소. 그래, 아무리 대학 때 놀아도 이건 많이 들어봤죠? 교육의 3요소. 학부모가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학부모가, 선생님, 교육의 3요소가 뭔지 아세요? 그럼 뭐라고 할래요? 요즘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학부모가 무시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어머니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반문하십시오. 그럼 거기서 교사, 학생, 교과서입니다.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요?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게. 그럼 교육과정의 4대 요소는 뭐가 있을까? 교육과정의 4대 요소. 이게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4대 요소. 국어든 무슨 과예요? 수학. 그러면 수학 교육과정 공부하셨죠? 교육과정의 4대 요소는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뭐가 있어야 돼? 이런 거 쓸 필요 없습니다. 목표를 정해놔야 될 거냐, 목표. 그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뭐가 있어야 될까? 내용이 있어야지, 내용. 그럼 가르쳤죠? 이걸 가르칠 내용이야. 가르치기 하면 뭐가 있을까? 교수학습.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잘 가르쳤는데 뭐 해야 돼, 이제? 평가야. 이게 뭐과 연관된 거냐면, 선생님, 대학 때 교육 철학 공부하셨죠? 교육 철학의 목표가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선생님들. 그 다음에 대학 때 선생님들 교육학 개론서에 교육과정이란 말 나와, 안 나와? 과목. 나오잖아요. 그리고 교육 방법론, 교육 심리학 이런 것들이 교사 방법 기초가 되는 것들이야. 그 다음에 교육 평가, 통계 다 쓰면 관련되는 것들이야. 자, 이걸 근본 틀로 하는데 요걸 이제 어떤 식으로 재구성해 줬냐면 제일 먼저 2022에서는 무엇을 제시했다? 교육과정 설계에 개요라는 걸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무엇? 소개, 교과별로. 그래서 올해 선생님들 교과목별 교육과정 설계 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에서 나온 과목이 무슨 과목이에요? 올해는 선생님들 일단 국어, 수학, 통합밖에 없잖아. 그래서 통합교과에서 뭐 나왔을까?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있죠. 이게 교육과정 설계에 나온 거. 이걸 반드시 읽어봐야 돼. 왜? 이걸 안 읽어보고 뒤편 가버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전반적인 해설이야. 그리고 봐봐. 교과와 총론가의 무엇?
연계성이란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지금 하고 있는 총론은 교육과정과 각 교과하고 별개로 하는 게 아니야. 각 국수, 사과 이런 모든 교과목의 교육과정은 뭐에 근거한 걸까?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과정 구성요소 여기 봐보세요. 영역, 핵심 아이디어, 내용 요소 간의 관계, 교과 역량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굉장히 선생님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각 교육과정을 공부할 때 선생님들 영역, 핵심 아이디어, 내용 요소가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이 각 교육과정의 어떤 파트야? 내용 체계표하고 뭐하고? 성취 기준이잖아, 선생님들. 그렇기 때문에 각 교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내용 체계표와 성취 기준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영역, 핵심 아이디어, 내용 요소가 명시가 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성취 기준이 결국은 뭐가 될까? 학습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학습 목표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가르쳐야 돼. 내용. 얘들에게 또 기대할 수 있는 행동의 무엇? 변화. 그래서 우리가 성취 기준이든지 학습 목표를 제시할 때는 내용과 행동으로 제시해야 된다. 그 내용은 가르쳐야 될 무엇?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내용 요소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교과에 뭐가 있을까? 성격 및 목표야. 그리고 성격이 나오고 뭐가 나온다? 목표. 그럼 올해 임용고사의 선생님들 교과의 목표 중에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것도 봐봐. 국어 수학 아니면 통합이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른 생활에서 목표, 성찰이라는 용어를 쓰라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앞으로 2022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굉장히 선생님 중요한데 영역, 핵심 아이디어 선생님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제 각 교과를 공부할 때 이거였습니다. 국어과가 영역을 잘 물어봅니까? 뭐 수업 활동 주고 이게 읽기예요, 쓰기예요, 국어는 이렇게 안 물어봐요. 아니 질문 보면 다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국어나 영어는 이렇게 물어보지. 이 수업이 읽기하고 쓰기가 통합되어 있는 수업입니까? 아니면 학습 목표가 듣말 일스의 통합을 설정했어. 학습 목표에. 근데 수업 활동에 뭐가 빠져 있을까요? 쓰기가 빠져 있어. 그럼 이 수업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도덕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도덕은 뭘 쓰라고 할까요? 도대체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가? 진정한 아름다움이 뭘까요? 강남 가서 성형하는 게 진정한 아름다움입니까? 외적, 내적 아름다움을 다 포함해야 되겠지. 자, 이것은 도덕가의 무슨 영역에 해당될까요? 나야, 나. 자신과의 관계. 이게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입니다. 교대 모의고사에서. 이게 자연, 초월과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걸 나하고 연관지어서 오답을 많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교과에 따라 물어보는 게 다르다는 말이야. 이렇게 도덕은 뭘 자체를 쓰라고 그래? 영역 자체를 쓰라고 하고, 국어는 또 영역보다는 뭘 잘 물어보냐면 핵심 아이디어에 있는 용어 같은 걸 잘 물어봅니다. 그 다음 쌤 내용 요소 봐봐. 지식이의 과정 기능 그 다음에 무엇? 가치태도 다 머릿속에 쌤 틀 잡아 놓으십시오. 자, 쌤 그럼 여기서 올해 임용고사에서 과정 기능을 물어보는 교과 기억나세요? 올해 임용고사에 뭐 나왔냐면 슬기로운 생활에서 과정 기능 무리짓기 활동을 하고자 한다. 그래가지고 학교 화단, 연못, 생물들이 어떻게 주고 받냐 이런 식으로 과정 기능을 물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성취 기준이 나와. 성취 기준. 성취 기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용 요소를 학습한 결과로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할 수 있거나 있기를 기대하는 무엇? 도달점입니다. 도달점. 그럼 이제 2015나 21을 비교했을 때 해설은 둘 다 들어있는데 2015에서는 그냥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2022는 성취기준 적용 시 무엇? 고려사항이 있죠. 이렇게 해서 무엇을 자세히 설명해 주냐면 성취기준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 부분이 국어, 그 다음에 수학,
통합 있죠. 그러니까 올해 통합이 어려웠던 게 뭐냐면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통합에서는 그런 식의 문제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왜 요즘에는 그런 식의 문제가 잘 나오냐면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최소한 이건 공통적 기준이니까 누가 알고 있어야 돼? 교사가 알고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및 무엇? 평가. 교수학습의 교수학습 방향, 교수학습 방법. 평가의 평가 방향, 평가 방법. 이건 선생님들 요 목차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무조건 목차는 알아놔야 돼요. 자, 각 교과 교육과정을 펼치면 제일 먼저 뭐 나오더라?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그 다음에 성격 및 목표. 그 다음에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그러면 내용 체계에는 어떤 게 들어있더라? 영역, 핵심, 아이디어. 특히 또 내용 요소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 인지, 정의, 기능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자, 그럼 이제 이런 내용 체계표를 바탕으로 뭐가 나온다? 성취 기준. 그럼 성취 기준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 내용과 행동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성취 기준. 그러면 성취 기준이 있으면 우리가 성취 기준만 나오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럼 국가에서 뭘 줄까요? 해설을 해줘. 이 성취 기준에서는 뭘 강조해라. 그게 이제 성취 기준의 무엇? 해설. 적용 시 무엇? 고려사항. 교육과정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및 평가. 교수학습이 있고 평가. 그래서 방향, 방법. 이렇게 틀을 확실히 잡아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자료에 제가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네모가 여기는 되어 있잖아요. 이건 이제 왜 그래놨냐면 총론과 통합교과는 이전 기출문제가 물론 필요하겠지만 다른 교과에 비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 이미 총론이 많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공부할 게 뭐냐면 올해 기출문제에 출제된 부분을 먼저 체크해 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보면 이 네모가 되어 있죠. 네모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올해 임용고사에서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 총론도 조금은 문제가 까다로운 게 있었어요. 예년에 비했을 때. 자, 그럼 이제 총론을 공부할 때는 선생님들 이제 제일 먼저 총론에서 방금 전에 뭘 봤죠? 교육과정에 성격.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또 뭐 나와요? 이제 구성. 방향이라고 있어 없어? 있죠. 이 장에서는 개정 배경과 중점을 설명하고 이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을 사람이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모습과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무엇? 핵심 역량, 그 다음에 무엇? 교과, 교육 목표를 제시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 역량, 학교급별 교육 목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과거에 없던 용어들이 나온 게 뭐냐면 과거에는 핵심 역량이란 말이 2015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2015 이전 기출문제는 뭐가 없을까? 핵심 역량이라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그 전에 이 문제는 대부분 뭘까요? 인간상이나 교육 목표야. 근데 2015부터 핵심 역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핵심 역량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 뭐가 나올까? 각 교과에 교과 역량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일단 2022의 주요 배경과 개정 중점. 그래서 뭐 중요합니까? 구성의 중점. 그 다음에 무엇? 핵심, 역량.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1. 교육과정 구성의 무엇? 중점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배경. 그래서 이 배경 등은 어디에 이제 이게 우리가 활용할까요? 교직 논술이죠. 교직 논술 이걸 활용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최근에 가장 큰 변화는 선생님들 뭡니까? AI, 디지털 전환, 감염병 대유행, 기후, 생태 환경, 인구 구조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서 올해 시험에 나온 게 뭐야? 디지털 전환 있죠. 그래서 이제 무슨 교육을 강조해야 돼? 과거에는 읽기 쓰기 세막이었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기초 소양 교육과 관련된 걸 강조해야 할 거 아니야, 선생님들. 그러면 여기 기후나 생태 환경,
인구 구조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는 교과로 치면 어떤 교과를 공부할 때 시험에 단골입니까? 사회과에서 인구 구조를 자세히 물어보고 기후나 생태 환경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것은 2차 면접에서 굉장히 잘 물어봅니다. 어떤 용어로 잘 물어볼까? 생태 민감성. 이 민감성이라는 용어로 쓰면 잘 물어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교직론에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회의 복잡, 다양성. 그래서 여기 뭐가 있어? 상호 존중과 무엇을 함양해라? 공동체. 특성과 진로에 맞게 무슨 교육이라? 맞춤형. 의사결정에 대한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유라 분권화. 그래서 여기 부분이 가장 최근에 교직 논술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무슨 교육과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더라. 이 부분에서는 무슨 교육과정? 교사교육과정이. 무슨 교육과정 강조한다? 교사교육과정.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의사결정권이 이제 맨 마지막에 누구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국가, 시도, 지역, 거기 밑에 누가 있어야 돼? 교사가 있을 거 아니야. 교사교육과정. 교사가 만들어간다 쓰면 그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무엇 활성화시킬 수가 자유라 또는 무엇? 분권화 확대할 수 있다. 자, 이런 배경이 있어. 자, 그리고 맨 밑에 그동안의 발전 방향을 계승하면서도 미래 사회에 살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해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른쪽 보십시오. 오른쪽. 추구해온 무엇을 바탕으로 교육 이념과 그 다음에 무엇? 인간상을 바탕으로 핵심 역량을 함양하여. 자, 굉장히 중요한 말 뭐가 있죠? 이 말 기억해야 되지. 2022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더라?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무엇? 주도적인 사람. 요 용어를 꼭 암기해놔야 돼. 이건 국가에서 제시했으니까 이제. 그리고 핵심 역량도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성 중점. 자, 올해 그럼 이제 가나, 다라, 마바, 사가 쭉 있단 말이야. 여기서 올해 임용에서 이제 2022에 선생님들 뭘 굉장히 강조했습니까? 무슨 소양? 기초 소양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럼 이 기초 소양과 관련지어 어떤 소양이 있습니까? 언어, 그 다음에 무엇? 수리, 그 다음에 디지털, 기초 소양. 그래서 올해 임용고사에서 어떤 용어를 쓰라고 했을까? 기초 소양이란 말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학생의 학습의 기초인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 소양. 선생님, 그러면 언어와 수리와 디지털, 기초 소양은 무슨가요? 사회과? 물어볼 거야. 어떤 교과에서 가르쳐야 될까? 그렇죠. 공부를 처음 하는 잘했네. 모든 교과야. 그러면 자기가 만들어봐. 사회과에서 선생님들 어떻게 디지털 기초 소양 교육 할래요? 사회과에서 수업 구성할 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 뭐 하면 될까요? 자료를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들 경기도 같은 경우 보면 학생 1인당 하나씩 뭘 줍니까? 그렇지. 태블릿 하나씩 다 주잖아요. 이게. 그러면 왜 모든 교과를 통해서 기초 소양을 강조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없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뭐 기초 소양을 하면 다 발전시킬 수 있다. 또 우리 선생님 기초 소양이 있다. 다른 교과를 할 수 있다. 우리 형은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해요. 시험장에 갔을 때 답은 1인데 1이라고 표현이 안 되지. 뭐 올해 시험이 좀 그런 특징이 있어요. 다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이 문장으로 표현이 안 돼.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답지에 제가 올해 임용고사 본 4분 선생님께 똑같이 학원에서 시험지 나눠주고 시험 다시 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답안지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궁금해서 어떻게 썼는가.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그래서 출제자는 뭘 주냐면 단서를 줍니다.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의 답을 쓰라고 그래요.
그럼 총론에서는 왜 모든 학생에게 모든 교과를 통해서 기초,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을 강조했을까? 학교 교육과 평생학습에서 학습을 무엇? 지속할 수 있게 한다 했으면 그 말이 이게. 그래서 이건 출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해서 요즘에 이게 이 전년도의 사회과 문제로는 뭘로 나왔을까? 디지털 기초 소양. 자, 이게 없으면 뭘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제 편의점도 못 갑니다. 편의점도 못 가. 택시도 못 잡아요. 뭐의 격차가 생길까? 정보의 격차가 사회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불평등, 디지털 디바이스. 그래서 이게 사회과에서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초 소양은 모든 교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뭐 해야 돼? 가르쳐야 돼. 왜? 평생을 통해서 뭐 하니까? 필요로 하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건 이제 출제가 돼버렸죠. 그럼 이게 출제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다른 파트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다른 파트. 일단 가를 보면 여기 봐보세요. 미래 사회가 뭐 하더라? 불확실하지. 그러니까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무엇? 능력과 자신의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 뭘 함양해라? 주도성 중요한 말이야. 주도성을 함양해라. 주도성. 이것은 빈칸 뚫고 쏘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의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협력하는 무엇? 무슨 의식? 공동체 의식. 아주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여기다 빈칸 뚫어놓고 쓰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올해 또 뭐 나왔습니까, 선생님들? 진로교육 나왔어, 안 나왔어? 진로 연계교육이 나왔었죠.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뭐하고? 설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무슨 교육이라?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를 뭐하더라? 구축하더라. 자, 그럼 그 다음에 교과교육의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역량을 함양하도록 요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교과교육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역량 함양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강화해야 됩니까? 하면 이거 쓸 수 있어야 돼. 뭘 강화해야 된다? 교과 간의 무엇? 연계와 통합. 그 다음에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 학습에 대한 무엇? 성찰. 아주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럼 여기 이 교육과정의 이 구성 중점은 뒤쪽에 반복이 될까 안 될까? 다 자세히 뭐가 될까?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참여형 수업을 뭐해라? 활성화시켜라. 참여형 수업. 문제 해결 및 사고에 무엇을 중시한다? 아주 중요한 말.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라는 말 중요합니다. 평가.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자유와 분권화를 기반으로 학교, 교사, 학부모,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 등의 교육 주체 간의 협조체들을 구축해서 학습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 자유라 무엇? 분권화.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 이겁니다. 진로교육 관련된 거 기초 소양.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서 자유라 분권화는 교사교육 과정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교직논술이나 아니면 최근에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는데 진로교육은 뒤에서 더 자세히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 구성 중점은 물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야. 주도성이란 말, 공동체 의식이란 말, 맞춤형 교육과정이라는 말.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했습니까? 교과 간의 무엇? 연계와 통합.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 학습에 대한 무엇? 성찰. 그 다음에 참여형 수업. 그 다음에 평가는 뭐다? 사고의 과정. 자유라 분권화. 자, 그럼 넘겨보니 이제 뭐가 나와 있습니까? 추구하는 무엇? 인간상과 핵심 역량이 있죠. 그럼 우리 인간상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선생님 거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교육 무엇? 이념. 이념이라는 게 딱.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념과 목적을 바탕으로 뭐가 나오더라? 인간상.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옛날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은 무슨 인간입니까? 홍익 인간. 그럼 목적은 뭐죠, 선생님들?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국가 발전과 인류 공영 이상 실현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이런 목적을 바탕으로 인간상에 뭐가 있을까? 자기, 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무엇?
더불어 사는 사람. 자, 이걸 바탕으로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교과 교육과정과 창의적 체험 활동을 포함한 학교 교육과정 전 과정을 통해서 뭘 강조했다? 핵심 역량. 그럼 선생님 이 핵심 역량 이게 올해 역량이 안 나왔다고 해서 역량 무시하면 안 돼요, 선생님들. 역량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과거에 역량이 교직 논술 문제로 나왔습니다. 이 초등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역량 중 하나가 뭘까? 자기관리예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잖아요, 자기. 맨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동체가 있지. 그러니까 나도 중요하고 뭣도 중요할까? 공동체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용어가 등장할까요? 요게 등장해. 협력이란 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원래는 의사소통이었죠. 2020으로 뭐로 바뀌어요? 협력적 소통. 그래서 역량 중에 시험에 나온다면 가장 빈도가 높은 게 뭘까인지. 협력적 소통 역량입니다. 그래서 역량은 요건 교직 논술 문제로도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초등학생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 더 누구 의존적입니까? 교사 의존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툭 하면 뭐 할까? 싸우고 울고 장난치고 거짓말하고. 제 아내가 1학년을 3년 했습니다. 3년 했는데 교육경력 20, 와이프 3년인가? 23년인데 딱 2번 넣었어. 2번을 넣었는데 2번 다 학부모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학부모가 자기보다 나이도 어려요. 근데 둘이 항상 남학생 여학생이 싸워요. 근데 누가 우냐면 남학생이 울어요. 여학생이 남학생을 뭐 할까? 밀치고 이런 거야. 근데 단인이 봤을 때는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집에 가서는 또 뭘까? 반대로 말을 해.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이 자기들 말만 믿잖아요. 왜 제어를 하지 않냐? 그럼 제어를 하면 우리 선생님은 또 나만 미워해요. 그럼 이 학부모는 왜 우리 애만 미워하냐? 양쪽에서 클레임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쳐버리죠. 이런 것들이.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뭐로 줄까요? 교직논술을 줍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대처할래?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 그런 것들. 일단 그럼 선생님들 자아정체성 자신감을 가지고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해서 기술능력 자질을 갖추어서 자기 주도도사가 할 수 있는 자기 관리란 말이 있습니까? 선생님 자기관리 역량은 시험의 단골입니다. 이게 여기서 안 나오면 어디서 잘 나올까? 실과야. 실과에 관리란 말이 나오잖아. 실과에서 누구 관리해야 돼요? 지구쌤은 누구 관리해? 여자친구 관리하지 말고 누구 관리할 거야? 시간 관리 또 용돈 관리 또 생활 자원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실과에서는 물어보잖아요. 실과에서는 이게. 그리고 이번 총론에서는 뭘 물었을까? 자기 관리야. 진로를 스스로 뭐 해라? 설계해야 돼. 그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려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되면 뭐 합니까? 적성검사 해야 안 해요? 그게 바로 진로 뭐가 될까? 탐색입니다. 탐색. 이게. 너 뭐 하고 싶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자기 특성에 맞게 적극 지지해 줘야 돼. 제가 몇 년 전에 시간제를 한번 갔을 때 너 꿈이 뭐냐 했을 때 정말 당황스러운 대답이 사채업자였습니다. 6학년 남학생이 사채업. 그때 뭐라고 할지 모르겠더라고. 이게 지 꿈이 그거라는데 그냥 저도 웃으면서 야, 이 이자는 조금만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자기관리. 그 다음에 무슨 뭐가 있습니까? 이제 지식정보, 치어리 역량,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 역량, 그 다음에 심미적, 감성, 협력적, 소통, 공동체 역량. 선생님 실제 공부할 때는 웬만하면 전체 문장을 다 한 번씩 읽어두십시오. 교직논술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그겁니다.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교직논술로 물어볼 때는 선생님들 교육학 무엇과 연관지어 잘 물어다면 상담과 관련지어 잘 물어봅니다. 상담.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역량이다? 협력적 소통 역량이에요. 그럼 우리 기출문제를 보면요. 수학과에서는
어떤 역량이 기존에 잘 나왔을까? 의사소통 역량이. 왜 수학은 의사소통이 중요할까? 생각을 해봐. 스스로 뭐 해야 돼? 탐구하는 거야. 그럼 친구들과 뭐 해야 될까?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그런 식으로 이제 총론에서 안 물어보면 어디서 물어본다. 각 교과에서 역량은 돌아가면서 아주 잘 물어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협력적이란 말이 용어가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해야 돼.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인간상 핵심 역량을 했죠. 그 다음 이제 뭐 해야 돼? 학교 구별 교육 목표입니다. 이제. 그럼 이제 정부에서, 국가에서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선생님들 어떻게 함양하라고 명시해 줍니까? 기본 습관, 기초 능력, 그 다음에 무엇? 바른 인성.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잖아. 그럼 선생님 이거 이제 학교에 가시면 이 교육과정 총론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학교에 가시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오로지 임용을 준비하는 선생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기본 습관, 기초 능력, 바른 인성이라는 말이 있잖아. 이거에 근거해서 뭘 만들어낸다? 우리 학교 교육 목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1, 2, 3, 4 있습니까? 그럼 선생님 지금 1, 2, 3, 4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를 읽어보시면 방금 전에 봤던 무엇과 일관성이 있어요. 첫 번째 봐봐. 진로, 습관, 소중함, 자아 정체성. 자기 관리잖아. 자기 관리. 그쵸? 이건 인간상 하면 뭐가 될까? 자기 주도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거지. 교육 이념, 교육 목적, 인간상, 핵심, 역량. 그 다음 밑에 뭐다? 초등학교 교육, 목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핵심, 역량. 이게 제일 중요하다 쓰면 그 말이야. 그럼 이제 교육 목표에서는 맨 위에 있는 말이 있으면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 습관, 기초 능력, 바른 인성. 그리고 1, 2, 3, 4. 복습할 때 한 번씩 참고해서 읽어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교육과정의 첫 번째 제시된 것들이야. 전반적인 것들이야.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뭐 해야 돼?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뭘 합니까? 이제 설계와 그 다음에 무엇? 운영이란 말이야. 설계와 운영. 그럼 이제 이 장에서는 뭘 공부하냐면, 자, 어디에 근거했더라?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한 국가교육과정에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지향해야 될 방향과 일반적인 무엇? 원칙, 설계의 원칙, 그 다음에 교수학습, 설계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모든 학생을 위해서 무엇? 교육에 기회 제공해라.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차별받지 않고 적합한 교육 기회를 갖게 되는 지원 과제를 안내해줘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제가 좀 전에 선생님들 총론은 각 교과와 연관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체육과에서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 수업할 때. 이런 수업하면 안 되겠죠. 몸이 불편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 그냥 교실에 쉬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몸이 불편하면 불편한 그 특성에 맞게 뭐야? 역할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체육과에서 나중에 하겠지만 스포츠 교육모형이라는 것들입니다. 이런 게 이제 총론과 다 연관되는 것들이야. 출제가 되었던 것들이야. 자, 그럼 이제 설계와 운영에서 제일 먼저 이제 오른쪽에 뭐가 나와 있죠? 설계의 무엇? 원칙. 그래서 이제 가가 있고 가에 1, 2, 3, 4, 5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의 항목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리고 이제 2번 교수학습이 또 있는데, 자, 1번 그러면서 여기 1번에서 설계의 선생님들 원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설계의 원칙은 이전에 있던 내용에서 조금 더 보완됐는데, 여기 선생님들 일단 제일 중요하고 반복 출제가 잘 되는 게 뭘까요? 설계 누가 해? 교사 혼자 합니까? 동료 교사하고 뭐 할까? 같이, 또 학부모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가로 1번, 가로 2번 있습니까? 여기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이. 이걸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게 있어.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어내야 돼. 그럼 교육과정을 설계하려면 선생님 그냥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학교 가서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려면 어떻게 할래요? 이번 주가 내년 교육과정 짭니다. 이제 연구를 중심으로 학교에 가보면 전년도 교육과정을 봐야 돼. 그럼 전년도 교육과정을 보고 뭐가 잘 됐나 뭐가 잘못됐나 우리가 뭐야 협의를 해요. 협의. 그런 협의를 뭐라고 할까? 우리가 여기 보면 현장 연구, 동학년 모임, 학공, 학습, 공동체 써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과거에 총론 문제 이런 문제 기억나세요? 작년에 우리 학교 교육과정 협의 결과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폭이 많았다. 그래서 올해는 뭐 없는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 학교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이걸 좀 어떻게 물어봅니까? 이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는 어떤 영역에 해당됩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실제적으로 문제를 만드는데 일단은 쌤 이거야.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려면 전년도 교육과정을 봐야 돼. 그리고 설문지를 나눠 애들한테. 어떤 설문지? 방과 후에 우리 학교에서 무슨 교육하면 좋을까 엄마한테 물어보고 같이 상의해서 가지고 오라고 그래. 그럼 이제 방과 후에 이런 교육을 원한단 말이야. 그럼 다 이제 그걸 뭐 할까요, 선생님? 통계를 내겠죠. 그래서 먼저 가에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 운영하여 학생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더라. 여기에 선생님들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요? 일단은 학생 실태, 요구, 교원 조직. 그러니까 선생님 학교 가시면 인사기록 카드에 본인 뭐 재산 정도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저기 특기가 뭐냐 다 적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 교육 시설 설비, 학교 실태, 학부모의 의견, 지역사회 실정 등을 고려해서 경험을 제공하겠지. 자, 조사했으면 나의 가로 1번 봤어, 선생님들. 이제 어떤 위원회가 있더라?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실습 가셨을 때 보시면 선생님들 책상 밑에 어떤 게 끼워져 있었습니까? 급식표 말고. 혹시 우리 학교에 교원 조직도 없었어요? 이렇게 네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분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맨 위에 누구 나와 있어? 교장 되어 있잖아요, 교장. 그게 바로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예요, 위원회. 그래서 학교 선생님 교육과정 위원회와 관련지어서 요거 시험에 단골이잖아. 요걸 잘 물어봅니다.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무슨 역할을 한다? 자문 역할을 하더라. 요거 시험에 아주 잘 물어봐요. 꼭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2번도 시험에 단골이고 2번은 특히 어디서 중요할까? 교직논술이야. 왜 교직논술이 이게 중요할까요? 교직논술에서. 우리 교사들은 장학지도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굉장히 싫어합니까? 아니 수업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고 뒤에 서 있단 말이에요. 내 수업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벌떡 화를 내버립니다. 그럼 긴장돼야 안 돼? 긴장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 교사들이 은근히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잘. 이런 획일화된 이런 억압된 문화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장학을 강조해야 될까? 자체 연수라든가 동료 장학이라든가 아니면 컨설팅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학습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용 자체 연수, 교육활동 개선. 이것은 중등 임용고사에서 4개 다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2022에서 어떤 말이 앞에 추가되어 있습니까? 학습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2015년 이 말이 없어요. 이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제일 이 파트에서 선생님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꼭 알고 있어야 돼. 선생님, 동학년 모임은 뭐예요? 쉽게 아침 티타임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티타임이 없지만 제가 근무할 때는 티타임이 많습니다. 아침에 어디에 모일까요? 교과연구실 모이거나 아니면 부장님 교실 가서 뭐 할까?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 동학년 모임. 그 다음에
교과별 분과 있을 거 아니에요. 수학 분과, 교과별 모임이 있고 현장 연구, 아니면 방과 후에 교사가 교실에 앉아서 뭐 하고 있을까요? 자체 연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럼 그 위에 이제 설계의 원칙에 가해서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4번. 자, 요즘 4번 요거 2022에 새롭게 등장한 거 맞죠? 아주 중요한 말이겠죠?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학교 교육기관을 포함한 평생학습에 필요한 기초 소양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럼 이 교수님들 앞에 있는 용어가 똑같죠? 그러니까 올해 임용고사에서 왜 모든 교과에서 기초 소양을 강조해야 됩니까? 이 기초 소양은 평생학습을 통해서 뭐야? 지속적으로 길러줘야 된다 생각할 수 있고, 주도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여, 여기 나와 있잖아, 선생님들. 뭘 줄이라 그랬지? 학습, 격차를 줄이라고 했잖아. 이 격차가 뭘 이야기할 수 있다? 불평등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회과에서도 잘 물어봅니다. 굉장히 4번이 선생님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4번은 이 전에 교육과정에는 안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학교와 시도교육청 방과 후 방학 중 운영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인적, 물적, 지역사회 자원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정학교 지역 연계하고 생활태 행동장치 학습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4번이 가장 1번하고 4번 있죠. 이게 22에서 가장 두드러진 겁니다. 근데 결국은 선생님 4번은 시험에 출제가 올해 돼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등 특수 임용고사, 초등이 아니라 초등 특수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고려할 때, 만들어낼 때 우리가 뭐 조사해야 될 게 뭐냐 해서 학생 실태 요구, 교원, 조직, 교육, 시설, 설비, 학교 실태, 그 다음에 학부모 지역사회, 그래서 학생,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이건 초등 특수 임용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가로 1, 2번 굉장히 중요하고, 가로 3번 보시면 이제 적절성, 효과성을 평가해라. 그래서 다음 학년도의 설계 운영에 반영해라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번 교수학습 아주 중요합니다. 이 2번에 나온 선생님 교수학습은, 자, 앞에서 깊이 있는 학습 기억나세요?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랬죠? 세 가지. 방금 전에 세 가지. 세 가지. 그래, 앞에 한번 가보시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니까 찾아봐. 앞에 세 가지 있었잖아. 교과 간 연계와 통합, 또 삶과 연계된 학습,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무엇? 성찰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봅시다. 일단 자, 선생님, 그러면 이 교수학습에 가 있잖아요. 가가 가로 1번, 가로 2번 있습니까? 여기 부분이 2015 개정 교육과정 할 때 교직 논술에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이건 앞으로도 꾸준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변화했습니다. 자, 1번 봐봐, 선생님들. 핵심 아이디어란 말이 2015에 내체표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난 핵심 아이디어, 또 지식 이해, 또 과정 기능, 그 다음에 무엇? 가치, 태도의 내용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발달 단계에 따라서 폭과 깊이를 확장한단 말이 있습니까? 요건 쌤 이거야. 그럼 좀 전에 앞에서 우리 각 교과목별 교육과정의 차례 기억나세요? 제일 먼저 뭐가 있더라? 교육과정 설계, 그 다음 성격, 목표, 그 다음에 뭐 있었지? 내용체계, 성취기준. 그럼 내용체계에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영역, 핵심, 아이디어, 또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 태도란 말이 있었잖아. 그러면 이 1번 봐보세요. 1번. 자, 발달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1, 2학년, 그 다음에 무엇? 3, 4, 그 다음에 무엇? 5, 6으로 제시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은
각 교과에서 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냐면 내용 체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 내용 체계표. 자, 그 다음에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뭐 해라? 고려해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자, 요것은 그래서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 자체도 중요해. 이 말 자체도 중요하지만 요것은 교과에서 직접 수업을 뭐라고 그랬지? 설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교과 내 영역 간의 연계성이라고 그랬지. 요걸 제일 잘 물어보는 게 영어과야. 읽기 후의 학습 활동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네 가지를 다 통합했냐? 안 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면 올해 임용사 문제처럼 이렇게 했지. 야, 지난번에 과학 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 기억나 안 나? 그럼 그 동물을 선정해서 친구들 앞에서 뭐 해라? 그 동물을 영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와의 연계성이 있을까? 교과 간의 무엇? 연계성이 있다 했으면 그 말이에요. 교과가. 아니면 선생님들 우리 사회과의 역사 부분이 있죠. 사회과에서 애들 역사 부분 지도할 때 그 역사 부분이 어디하고 많이 겹칠까? 미술입니다. 미술의 무엇? 시기별, 시대별 무엇? 작품, 감상과 연관이 돼요. 왜? 선생님, 미술 작품은 시대적인 상황과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귀족사회니까 청자가 뭐 할까? 아주 귀족들을 위하는 거잖아. 화려할 거 아니야, 선생님. 겹쳐요. 그럼 미술하고 사회를 또 뭐 할 수 있을까? 통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무엇과 뭐의 연계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 총론하고 뭐와 교과에 연계를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야. 아주 선생님 중요한 말입니다. 꼭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학습 내용을 실생활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뭐해라? 적용하는 기회를 뭐한다? 제공해라. 삶에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해라. 자, 학습 내용을 어디에 적용해라? 실생활에 적용 전이해라. 써먹어라. 그 말에 써먹어라. 그 다음에 자신 학습 과정과 전략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 스스로 탐구학 습할 수 있는 자기 두드기 학습 능력 함양. 5번은 올해 시험에 출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어 기반 디지털 기초 소양.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교직 논술로 나올 때 1번, 2번이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 이거야. 5번이 2015와 2022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차이가 있었겠지. 그래서 5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가에서 1, 2, 3, 4, 5. 그 다음에 나와봐봐 이제. 나에서는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학습에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설계, 운영해라. 그럼 그러려면 이제 우리 무슨 수업 활성화합니까?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겠지. 그리고 또 무슨 수업 하더라? 토의, 토론, 생각을 표현해라. 선생님 그런 이유가 있지. 토의, 토론, 생각 표현한다면 역량으로 뭐 잘 물어보더라? 협력적 소통 잘 물어보겠죠. 또는 실험, 실습, 관찰, 조사, 견학 등의 체험, 탐구 활동해라. 그 다음에 개별, 소집단 협동학습을 통해서 협력적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라. 다. 자, 다에서는 지금 이 다도 2015에서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죠.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이제 교과의 특성,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학습활동 방법을 다양하고 여건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 무슨 수업해라? 학생 맞춤형 수업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학생 맞춤형 수업을 하려면 일단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예를 들어봤어요. 우리가 우리 개인차가 심한 교과는 어디예요? 영어, 또 수학, 체육, 수영 가르칠 때 개인차 정말 심합니다. 유치원 때 수영한 애가 한 번도 수영을 해보지 않은 애가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먼저 맞춤형 수업하려면 무엇을 진단해 봐야 돼? 수준을 진단할 거 아니야. 아니면 과학이나 수학에서 어떠한 잘못된 오개념이 있는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봐봐. 선행경험, 선행지식, 오개념 등을 출발점으로 파악하고 특성을 고려하여 소재, 자료 등을 다양하여라. 요거
특히 쌤들 선행지식 5개념 있습니까? 이런 건 수학이나 과학과에서 임용고사 뭘까? 단골입니다. 왜? 잘못된 선행지식이 후행학습 영향 줘요, 안 줘요? 주기 때문에. 그럼 교사 할 일이 뭘까요? 5개념을 진단해서 뭐 해야 돼? 어떻게 5개념을 과학적, 수학적 개념으로 바꾸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뭐 해야 돼? 고민해 봐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해라. 교육학습 방법의 다양한 지능정보 기술. 이건 그래서 맞춤형 수업이니까 학생 1인당 한 명에게 뭘 줘라? 탭 줘라. 태블릿 쓰죠? 자,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배경, 가족 구성, 장애 유무에 따라 개인적 사회 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수업에 반영할 때 편견, 고정관념, 차별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데 보면 다문화 있죠.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다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탈북을 하죠. 탈북을 하면 국정원서 교육시키잖아요. 그게 하나원에서 교육시켜가지고 이제 내보내요. 그때 내보내는 학교가 가양동에 있습니다. 서울. 그래서 그 학교는 한 30-40%가 탈북민입니다. 근데 탈북인데 탈북을 세 가지로 나눠요. 북한에서 태어났냐, 아니면 제3국에서 태어났냐,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냐. 요즘은 대부분 부모가 국적이 북한이고 애들은 뭐랄까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애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그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이 탈북민 부모랑 통화를 하면 그렇게 교사에게 공손하대. 이유가 뭐냐면 북한에서는 당성이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 뭘까요? 교사야. 통화할 때는 그렇게 이 협조적이고 한데, 자, 공손하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애를 한번 케어하고 교육합시다 그러면 말이 없대요. 왜 그럴까? 북한은 모든 교육이 뭘까요? 국가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굉장히 거기 있으면 힘들어요. 이런 생각을 갖지 말아라 그 말이 알겠죠? 고정관념 갖지 말라고 했잖아.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 이것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학습 상황을 확인하여 학습 결손을 예방하도록 노력하며 결손이 발생할 경우 뭐 해라?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보충학습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의 선생님들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라 있습니까? 라는 이거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들. 우리 학교 가보면 영어 선생님, 영어 전담반 따로 있어요, 없어요? 교실 따로 있어, 없어? 따로 있죠. 또 과학도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이걸 뭐라고 할까? 교과, 교실 운영이라고 합니다. 교과, 교실. 그래서 각 교과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교과, 교실 운영의 활성화. 이것도 그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봐봐. 교사 학생 간, 학생 학생 간, 신뢰, 협력, 안전한 교수 학습 환경, 디지털 기반. 그 다음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빈칸 메우기로. 자, 학교는 교과용 도서 이외에 어디에서 시도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개발한 다양한 교수학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여기 부분을 이제 뭐로 바꿔버릴까? 교육부 이런 용어로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지능정보기술 도구를 활용해라.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 그 다음 실험 실습 실기도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설, 기구, 기계, 약품, 연구 사용 안전.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 물어볼 때는 아직까지는 총론에서는 묻지 않고 각 교과에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걸 교과에서 묻기 좋은 게 뭘까요? 약품이니까. 과학, 산, 염기 있죠. 그 부분에서 물었어. 아니면 연구 사용, 어디서 잘 물어볼까? 체육관. 거기서 잘 물어보는 것들이야. 자, 그 다음에 특수교육대 학생 등 교육적 요구가 다양한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의사소통 지원, 행동 지원, 보조공학 지원을 제공하라. 사실 5번은 초등 특수에서 단골입니다. 이제 이런 용어들이 왜 등장했냐면 통합교육 해야 해요. 통합교육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자, 선생님, 올해도 역시 그러면 올해도 뭐가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까? 교직론에서 뭐 나왔어요? 평가 결과
활용 방안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교직 논술이 최근에 어떤 식으로 시험에 잘 나와요? 교직 논술이 항상 총론하고 교육하고 논술이 합해져 있습니다. 선생님 직접 우리 교직 논술 시험 봐보니까 교육학적인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합니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총론만 자세히 봐도 돼요. 총론만. 그럼 여기서 평가 이제 가, 나, 다 쭉 이렇게 쓰면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럼 가 봐봐. 평가는 개개인의 교육 목표 도달을 확인하고 학습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교수 학습의 질 개선이야. 자, 그럼 이제 학교는 학생의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추수 지도를 실시해라. 요 말이 정말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이게요, 아무 생각 없이 이것만 달달 암기하지 말고 이게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단골이냐면 이거였습니다. 이 말 자체는 지금 무슨 말이야? 평가를 했지? 그럼 결과를 제공해서 얘에게 적합한 뭐래라? 피드백이야, 피드백. 그럼 이게 각 교과에서 물어볼 때는요, 무슨 평가를 해가지고 이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피드백 할래? 즉 그 평가 방법의 장점을 쓰는 문제들 굉장히 잘 물어볼 때 포인트는 이거야.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뭘 확인해 봐야 돼? 얘의 문제점이 뭔가를 확인하는 거야. 그럼 문제점이 뭔가를 확인했으면 그 다음 차시에서 뭐 해야 돼? 얘의 강점과 약점에 따른 적절한 뭐가 들어가야 돼? 피드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맥락이야, 선생님들. 학교. 자, 그러면 학생은 뭐 할까, 선생님들? 이 결과를 통해서 뭐 해야 돼? 지속적으로 뭐 하더라? 성찰하고, 무엇? 개선. 여기 선생님들 교직 논술 문제로 나왔단 말이에요. 교직 논술 문제. 학교와 교사는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자, 나와버려. 그 다음 선생님 이거 봐봐요. 나에서는 일단 선생님 어떤 말이 중요합니까? 일단 성취 기준이란 말이 있죠. 그 다음에 교수학습이란 말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평가란 말이 있습니까? 자, 이 말은 여기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목표, 내용, 방법, 평가는 뭐가 있어야 돼? 선생님, 이건 서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일관성이란 말은 선생님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줄자로 머리 크기를 쟀다. 그럼 우리 반에서 어떤 사람이 지능이 가장 높을까요? 머리 큰 사람이 높지. 이것은 신뢰성이 있어 없어? 머리 크기는 정확히 재잖아. 신뢰성은 있어요. 뭐가 없을까? 타당성이 없어. 즉 머리의 크기와 지능의 관련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자,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야, 선생님들. 타당성, 일관성 같은 말로 목표에서 강조했던 게 뭐가 될까? 내용이 내용. 그럼 그 내용을 가르쳐야 되겠지. 교수 방법. 평가가 뭐 했어야 돼? 일관성. 그러니까 혹시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선생님, 농구지, 농구. 대학 때 농구 배우셨죠? 농구. 저도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제가 체육과거든요. 교수님이 강의실에서는 굉장히 이해중심 교육과정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근데 정작 그분이 평가하실 때는요,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자, 나와, 위재권, 자유투 10개. 10개 다 하면 A? 플러스입니다. 이 평가의 문제점이 뭘까요? 과정. 과정이 활용 문제인데, 과정이 없다. 그렇지. 내용과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 선생님 무슨 과세요? 체육과. 아주 좋아요, 아주. 가장 이상적인 과네. 자, 문제점이 뭡니까? 정확히 말하십시오. 그렇지. 일관성,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 요소에는 뭐 세 가지 다 들어가 있었지.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그 다음에 가치 태도가 다 들어가 있었잖아. 근데 단순히 평가는 뭐만 하고 있어요? 그냥 결과만 자유투의 무엇?
성공 횟수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진정한 평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농구해! 그 교사는 뭐 해야 되는지? 카메라 들고 녹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패스를 잘해주는가? 정정당한 게임 하는가? 또는 자세가 정확한가?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의 일관성이에요. 성취 기준, 교수 학습, 평가의 무엇? 일관성이란 말이었습니다. 일관성. 그럼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을 확인하고 한류하여 성공적인 학습과 사고력 함양을 지원해라. 그래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어떤 게 중요해요, 선생님들? 학습, 과정. 자, 그 다음에 이 말도 중요합니다. 뭐의 균형이더라? 인지와 정의적 측면에 대한 평가가 균형. 그러면서 과정과 결과. 얘도 시험에 나왔어요. 선생님, 그러면 교직 논술에 뭐가 나왔냐면 이거 나왔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정의적 측면이라는 건 뭘 말해요? 정의적 측면. 영어과? 정의적 측면은 뭘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비밀이야? 생각하고 있어? 체육과 선생님. 정의적 측면이라는 건 뭘 말해? 하나 예를 들어봐. 소통, 그래, 참여를 잘하는지. 이런 애들 있잖아. 선생님 있을 땐 뭐 해요? 열심히 하는 척. 선생님 없으면 놀아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런 정의적 측면을 평가하려면 어떤 평가가 좋을까? 그렇지. 관찰평가. 또는 성찰해봤을 때 성찰, 자기평가. 이것도 교직논술문제로 나왔습니다. 교직논술로. 그 다음에 교과목별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에 따라서 성취 수준을 설정하고 교수 학습 및 평가 계획을 반영하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들? 결국은 내용과 관련된 내용 체계표 밑에 성취 기준이 있었지. 성취 기준이 뭐가 되는 거야? 평가 기준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주지 않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학교 밖의 교육을 통해 아는 내용은 평가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그 다음에 교과목의 성격,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 방법을 활용해라. 그래서 수행평가, 서술, 논술형 평가. 그 다음에 정의적, 기능적 측면이나 실험, 실습이 중시하는 평가에서는 타당하고 합리력 있는 기준과 척도를 마련하여 평가해라. 자, 그럼 유아 선생님들, 최근 임용고사 문제 단골이 뭐였습니까? 체육과 또는 국어과. 우리한테 뭘 쓰라고 했죠? 영어과. 평가 기준을 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암기해서 쓰는 문제가 아니라 보기를 따라서 답이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문제는 직접 우리한테 뭘 쓰라고 한다? 평가 기준을 쓰라고 한다. 선생님, 그 말이야. 척도 5점, 3점, 1점, 잘함, 못함, 중간. 이런 평가를 뭐라고 그러죠? 평정척이라고 그러잖아. 평정척. 자, 그 다음 학교의 여건과 교육활동 특성을 고려하여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맞춤형 평가, 학생 맞춤형 평가, 개별 학생의 발달 특성과 수준과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평가 방법 조정. 자, 5번도 출제가 돼버렸습니다. 창체, 주안점은 평가의 주안점 어디서 결정한다? 학교. 그 다음에 선생님들 4번에 이제 뭐가 있죠?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의 무엇? 기계 균등이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죠. 일단 여기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은 선생님 마입니다. 마. 거기 다문화 가정학생을 위한 특별학급 설치 운영할 경우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석 자료를 뭐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그럼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교의 특성, 학생, 교사, 학부모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서 주당 10시간 내에 운영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학교에 가보시면 이제 다문화 아동 있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누굴까? 예를 들면 필리핀이야. 그럼 어머니가 언어력이 떨어지지. 그럼 애도 뭐가 떨어져요? 언어력이 떨어져요. 그럼 이걸 설문지를 주거나 아니면 사인 받아오라 그래. 가정에 보내요. 그럼 이제 집에서 우리 애한테 이거 해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럼 조사해가지고 이제 교사가 뭐 할까?
운영한다 했으면 그 말이에요. 요거 선생님 중요합니다. 주당 10시간 내외, 이게 초등은 안 나왔고 초등 특수에 나왔습니다. 선생님 초등 특수 임용사 문제는 초등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초등 특수에 나온 것도 같이 우리가 봐줘야 돼. 자, 그 다음에 교육활동 전반을 통해서 남녀 역할, 학력, 직업, 장애, 종교, 이전 거주지, 인종, 민족, 언어, 고정관념, 편견 갖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죠. 이런 선생님들, 이런 고정이나 편견은, 이 고정관념, 편견은 총론보다는 어디서 잘 물어볼까요? 사회과. 뭐로 잘 물어봐? 소수자. 근데 소수자는 왜 생겨요? 편견과 차별로 생기잖아. 근데 굳이 선생님 여기서 교과와 관련지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남녀 역할에 대한 뭘 갖지 말아라.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지 말아라. 선생님 그 말이에요. 이런 게 체육과나 도덕과에서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였습니다. 여자가 무슨 놈의 축구야? 이건 누구에 대한 편견이에요? 여성에 대한 뭘까요? 편견이란 말이에요. 도덕은 이걸 주고 배려라는 걸 물어봐요. 배려. 체육 시간에 남녀 역할을 뭐 할까? 구별하면 되는데 또 획일화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별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 문화적 배경에 의해서 기회와 경험에서 차별, 소외받지 않도록 해라. 그 다음에 다해 보면 이제 부진, 특정 분야 탁월한 재능, 특수교육 대상, 귀국, 다문화, 필요한 지원. 그럼 여기서 코로나 때문에 뭐가 많이 생겼습니까? 실제로 1학년인데요. 한글 모르는 애가 의외로 많습니다. 중요한 건 난 집사람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면 엄마가요. 심각성을 못 느껴요. 그리고 그냥 집에서 학습 시키니까 학교에서도 뭐 할까? 가르치려고 그래요. 우리 같으면 엄마가 야 앉아봐 해가지고 한글 모르면 밥도 안 주겠죠. 근데 요즘 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문화가. 그래서 최근에 뭐 나왔어요, 선생님들? 논술에서 부진하지도 어떻게 할래? 교직 논술. 그래서 총론은 기출문제에 연관지을 때 책은 교직 논술과 100% 직결됩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직 논술 대비해서 교육학 깊이 있는 공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운영할 경우 장애 특성 정도를 고려해서 이 교육과정을 전용하여 운영하거나 특수교육 교과형 도서 통합용 교사학습. 자, 이것도 우리한테 묻는 것보다는 일반 누구한테? 초등 특수교사 있죠. 특수교사에게 많이 물어보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들 또 맨 밑에 종교 과목 이거 무슨 말이가 이해만 하면 되는데 선생님. 이건 한마디로 쓰면 이거야. 자기 아버지 직업이 스님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자기가 떨어진 학교가 어딜까요? 기독교 학교야. 가박에는 몽탁에 있는 학교 가면 성경책이 있단 말이야. 이럴 때는 뭘 줘야 돼? 종교에 자유를 줘야지 선생님. 복수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권을 줘라.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알겠죠? 선택권이 허용되는 종립 종교학교야. 동의 얻어 단수로 개설할 수도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 해야 돼? 실제로 이제 편성 운영할 때 기준이 뭔가 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제.